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이충근의 국제 정치입니다. 드디어 이제 아이젠하워 장군 대통령, 대통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젠하워 같으면 이제 아이크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하고요. 우리 그 사진 보면은 네. 꼭 아버지 같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냥 그 아이크를 대통령이나 장군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마음에 드는 그랜드파더예요, 할아버지. 네. 인자한 할아버지, 마음에 드는 할아버지로 생각을 했고, 그 트루먼이지 트루먼인데 그 아이젠하워는 I like 아이크가 이제 그 사람의 I like 아이크가 선거구였습니다. 참 잘 만들어요. I like 아이크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사람이 이제 유럽 그 2차 대전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다 그 아이젠하워 장군이 한 겁니다. 오성 장군. 오성 장군으로 했죠. 원수로 했죠. 그러니까 전쟁 때 오성 장군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0만이 넘으면은 오성 장군이 하나 나오는 거로 돼 있는데 전쟁 때는 뭐 2차 대전 때 미군이 1200만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거의 병사가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원수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하여간 그 2차 대전을 승리로 끌은 영웅인데 와서는 미국 와서 콜롬비아 대학 총장을 했습니다. 근데 콜롬비아 대학 총장할 때도 뉴욕에 있는 그렇죠. 그렇게 그 아주 유연하고 그러니까 뭐 인자하고 그런 사람이죠. 뭐 일화가 학생들이 자꾸 그 잔디밭 있는 대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 그 학교 그 뭐 책임자들이 학생이 자꾸 말 안 듣고 절로 걸어간다 그랬더니 그럼 거기다 길을 내주지 그러느냐. 거기 애들이 글로 가는 게 빠르니까 가는 텐데 거기다 길을 내줘라 하는 그렇게 그 인자한 사람이고 그 아이젠하워 회고록이라든가 무슨 그 아이젠하워 책을 보니까 그 사람은 만년 중령이었답니다. 중령을 무지하게 오래 해가지고 사람들이 장군 진급이 안 되고 당신은 그냥 평생 중령이네 하고서 그냥 만년 중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이제 그 나중에 이 사람은 뭐가 특기냐면은 우리가 메가더 장군은 그 아주 그 독재자적인 카리스마 아주 진짜 그 관훈장 같아요. 미국판 관훈장이고 시저 같고. 근데 이 사람은 화합에 아주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할 때 뭐 영국군 사령관 프랑스는 그때 뭐 좀 뭐 제일멸렬한 상태였지만은 연합군 전체를 지휘한 그 사령관으로서 아주 최고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인자하고 화해의 인물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됐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될 때 요새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혹시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랑 조금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치면은 아이젠하워도 우리가 원하는 거랑 다른 얘기 한 사람입니다. 어떤 얘기를? 그 사람은 전쟁을 그냥 이 상황에서 끝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휴전.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통일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 마치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막 시간을 끌고 있는데 아프가닌 같은데 그때 오바마가 나서 이걸 빨리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랑 뭐 비슷한 선거 공약이었죠. 그렇죠. 근데 정말 그 한국 전쟁을 끝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고 당선된 다음에 당선자 신분으로 그 최전선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도 다 만나고 가고.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아무래도 그 사이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은 이 기회를 통해서 북한이 38선을 이미 터놨으니까 이제 38선은 무의미하다. 이제 통일해가지고 한국이 통일 한국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미국은 이 전쟁이 벌써 이제 2년 끌었습니다. 그 아이젠하워 장군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좀 빨리 끝내고 싶어하고 그래서 결국은 휴전이라는 그 대안이 나오는데 물론 휴전 협정을 시작한 지는 오래됐는데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끝내는 모드로 간 것이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죠. 근데 그래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우리한테 큰 선물을 하나 준 겁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노력 때문에 얻을 수 있었지만은 뭐 동맹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된다는 거는
동맹국이라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데 동맹은 친한 나라가 맺는다. 그거 아닙니다. 동맹은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거예요. 적이 같으면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는 공동의 나라. 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서로 친하다고 맺는 게 아닙니다. 뭐 실화로 보면은 독일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적이 있으니까 미국과 소련이 동맹이 되더라. 미국과 소련이 뭐 서로를 좋아하겠습니까? 2차 대전 그 무렵에 하나도 안 좋아지면은 독일이라는 그 나치스 군국주의 그리고 일본이라는 그 이 군국주의 이거에 대해서 같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동맹이 되는 거죠. 미국이 뭐 소련을 얼마나 많이 원조했는지 2차 대전 때 보면은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전쟁 끝난 다음에도 소련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잘못한 거죠.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국무부 엉망이라고 매일 비난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하여간 어쨌든 6.25 전쟁을 끝내는 조건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동맹 한국한테 그 동맹이라는 그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이제 약속을 해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동맹을 체결하는 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두고두고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동맹이 지금 이제 60년이 넘었죠. 53년 10월 1일이에요.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워싱턴에서 우리 외무장관하고 미국 외무장관이 사인했습니다. 네. 거기. 그런데 그 발효가 재밌어요. 효력을 발휘한 것은 54년 11월 18일입니다. 1년 이상 걸렸네요. 1년 이상 걸렸는데 그 이제 국회에서 비준을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미국 국회가 비준을 미국 안 해서 국회가 비준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한국 국회가 비준을 안 해서 그런 건데 거기 보면은 그것도 종이 한 장이에요. 한미박 상호방위적 종이 한 장입니다. 이 종이가 때로는 전쟁을 60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의 맨 마지막이 6조인데 6조에 참 황당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한미 동맹은 퍼머넨틀리 그 영원히 존재해야 된다. should remain permanently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미 동맹은 영원히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점 딱 찍고 뭐 and, or, but 이런 말 아무것도 없어요. 동맹을 종지를 원하는 나라가 그 미국이든 한국이든 동맹의 종료를 원할 경우에 상대방에 통보하면 1년 후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터미네이트 된다. 터미네이트 된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한테 야 오늘 우리는 동맹을 그만하고 싶어. 그러면은 내년 오늘 동맹이 끝나는 겁니다. 365일 뒤에. 365일 후에 한국이 우리 그만하겠어요. 그러면은 365일 뒤에 그때 거기에 협의한다, 합의한다, 뭐 논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통보입니다, 통보. 그래서 그때 한국은 미국이 그 6조에다가 이게 퍼머넨트하게 지속돼야 된다고 해놓고서 이 말을 집어넣은 거는 이게 뭐 언제군 관두겠다는 소리 아니냐. 네. 이건 안 된다. 그래갖고 그걸 빼달라고 빼주기 전에는 국회에서 비준할 수 없다고 그래서 1년을 간 거죠. 그러니까 요새처럼 국정 발목 잡기 뭐 이런 논란이 나오는데 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그때 한국 국회는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네요. 이게 뭐냐 말이야. 그 니네가 아무 때나 관둔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무슨 동맹이냐. 네. 그래서 미국이 그거를 이제 결국은 뭐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이제 그때 뭐 안 해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영원한 그 친구와 영원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국제 정치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나라한테 한미동맹은 영원히 해달라라는 것은 일단은 그 미국의 기본을 안 되는 거 넘는 거죠. 그러니까 그 6조는 지금 원한대로 있습니다. 네. 원한대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막말로 한국 정부가 그만하자 그러면 미국은 1년 후에 그만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네. 따지지 않게 돼 있으니까 네. 미국이 통보해도 따지지 않고 1년 후에 그래서 그런 거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조약 문구는 그렇지만은 한미 동맹을 뭐 확고히 하는 건 주한미군이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는데 이런 그 주란나가 무슨 의미냐 해가지고 일단은 뭐 60년 동안 아주 성공적인 동맹으로 남은 것이죠. 근데 그거를 하여간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이제 해준 거고 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제 8년 동안 임기를 했는데
그분이 상당히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군인답 같은 건 아니고 미국 그 후임 대통령들한테 미국의 밀러터리 인더스트리얼 콤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군산 복합체라고 이제 나오는데 네. 그거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냉전 시대의 국가가 되면서 군과 산업이 이렇게 하나로 엮어지는데 바로 그거에서 미국이 그냥 항시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 국가로 떨어질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데 대해서 참 그 뭐 군인 출신인 네. 대통령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그 뭐 예견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뭐 미국을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가는데 미국 가면 그 고속도로가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라고 해서 IH 뭐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미국하고 똑같이 번호 붙은 거예요. 한국도. 그죠. 표지판도 미국 표지판도 스타일이고. 미국하고 거의 비슷하고 번호 매기는 양식이 미국하고 거의 거의 같아요. 네, 가로는 뭐 가로로 가는 거는 전부 다 짝수입니다. 짝수고, 짝수. 네, 세로로 가는 건 세로로 홀수. 가는 건 홀수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여기 서해안 고속도로가 15번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25번이 중간 가는 거 있고 뭐 그리고 45번 중부 내륙국도 55번 뭐 이렇게 그 되는데 네. 미국도 세로로 가는 길이 다 5번입니다. 그리고 가로로 가는 게 전부 다 이제 공짜가 돼 짝수로, 있는데 네. 미국 가로로 가는 것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90번인데 우리나라는 60번이 가더라고요. 네. 그 서울 춘천이 60번으로 돼 있다 네. 보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번호가 이제 그래서 저쪽 그 전라남도에서 경상남도 쪽으로 가는 게 10번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 이게 미국하고 비슷하다 네. 했는데 그것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만든 고속도로망입니다. 근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고속도로를 미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만든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련하고 전쟁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핵전쟁이 날 경우에 미국 국민들을 앉은 자리에서 죽게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시골로 대피시켜야 되는데 대피할 수 있는 길로 만든 게 일종의 대피로로. 대피로입니다. 그래서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는 그 미국을 격자처럼 가로 세로로 엮어가지고 그 거기 들어서서 지방 그 시골로 도망가게 그래서 만든 길인데 그 이제 완성은 케네디 대통령 때 완성이 되죠. 근데 그게 지금 미국 산업의 대동맥입니다. 그 미국 그 산업 물동량은 트럭이 그 비율로 1등입니다. 그래서 트럭 운전사. 네. 그저 네. 무지하게 큰 트럭들 있죠. 바퀴 뭐 몇십 개 달린 거. 예, 그리고 트럭 뒤에 보면은 이게 잠잘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어서 자요. 자기도 하고 샤워도 한답니다. 네. 트럭에서. 그래서 이제 교대로 운전하면서 24시간 가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네. 미국의 고속도로가 이제 완전히 산업도로가 됐는데,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그래서 고속도로 시스템을 아이젠하워 뭐 하이웨이 시스템이라고 써 있고 그럽니다. 곳곳에 가면 이제 그런 표지판이 있죠. 아이젠하워는 그러고 보니까 유럽에서도 오래 주둔하면서 그렇죠. 유럽 그 사람은 이제 네. 아이젠하워는 유럽 중심 장군이고 그래서 한국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는지도 네. 모르죠. 한국 전쟁에 미국이 정신 팔리고 있는 사이에 유럽이 뚫리면 안 된다는 그런 네.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우토반 같은 걸 보고 혹시 영감을 2차 얻은 건 대전 아닐까요? 전쟁하면서 네. 히틀러의 하이웨이 그것도 이제 군사용이죠. 히틀러의 그 아우토반 그걸 보고서 미국도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 고속도로망을 이제 확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언젠가 이 메가더 장군이 핵을 쓰겠다는데 그거는 완전히 조금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했는데 그것을 바로 정책으로 만든 사람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한국 전쟁을 보니까 미국이 완전히 핵 무장을 갖춘 나라인데 이거 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 뭐 미국이 보기에 3류군대인 중국하고 사실 중국군은 뭐 그냥 꽹가리치고 뭐 수류탄 들고 오고 총도 제대로 뭐 다 100% 못하고 그럴 정도인데 그런 군대한테 미국이 그 헤매는 것을 보고 이거 군사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꾼 것이 바로 대량 보복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장소에서 미국이 선택한 무기로 전쟁을 끝내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장소에서 미국이 선택한 방법으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게 핵폭탄을 써가지고 이 도전자를 그냥 한 방에 끝내겠다는 건데 그게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중국이 중공군 100만 명 보내가지고 북한 도와주는데 그
그 본진을 핵폭탄으로 껴버리겠다는 얘기랑 결국은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 메가더 장군 때 이제 핵 전략으로 핵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쟁 나면은 전쟁이 날지도 모르니까 사람들을 피신시켜야 되겠다. 그 길도 만들고 핵 전략도 그거로 바꾸고. 그래서 소련과의 그 냉전을 이제 완전히 이제 이건 한번 해보는 거다라고 그 모드를 바꿔놓은 대통령이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 대통령들 그 언제까지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까지를 그 콜드 워리어라고 그럽니다. 아, 냉전 시대의 전부 전사. 다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전부 워리어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 부시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서부터는 워리어가 아닙니다. 아, 빌 클린턴부터는 이제 워리어가 대통령의 아니죠. 성격이 바뀌는 그러니까 거군요. 성격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냉전 때는 모든 대통령을 그 워리어, 콜드 워리어라고 이제 미국이 하고 보면 전부 워리어들입니다. 소련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보겠다라는 그 전략으로 이제 그 미국을 몰아가는데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트루만 대통령 그 기틀을 쌓은 사람이죠. 이제 소련이란 나라랑 전쟁을 2차 대전에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공산주의를 확산을 그냥 놔둘 수 없다 해가지고 트루만 대통령 때 다 나오고 그것을 이제 직접 그 집행을 한 대통령을 아이젠하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좀 상대적으로 초점을 한반도에만 국한하자면 네, 네. 아이젠하워가 당선 공약으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6.25 동란의 종식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렇죠. 막상 휴전 협정을 할 때는 협상력에서 상당히 좀 밀렸다. 밀렸죠, 당연히. 네. 그리고 뭐 공산주의자들이 훨씬 더 소리 지르고. 네. 그래서 그 협상을 했던 거가 아주 그 협상에 오랫동안 미국 대표로 참석했던 그 장군이 있습니다. 해군인데 조이 터너. 네. 터너조이라고 그러죠. 네, 터너조이. 네. 터너조이 제독이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도. How to negotiate. How the Communist 네. Negotiate라는 네. 책인데 뭐 그렇게 큰 책도 아닌데 얇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참 그 아주 그 직접 거기서 당해본 사람들이니까 네.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준비되지 않은 채 협상장에 나오는 경우는 없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술들 나옵니다.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뭐 일단 합의해 놓고 세부 가지고 또 시간 끌고. 그렇죠. 네. 완전히 뭐 그래서 그 첫 번째 얘기가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준비를 갖추지 않은 채 협상장에 나오는 법이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책에서는 공산주의자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협상할 수 있을 때는 공산주의자들을 힘으로 완벽하게 제압했을 때뿐이다라고 그렇죠. 나옵니다. 그게 몇십 년 전에 나왔지만 지금도 뭐 참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산주의자랑 지금 맞서고 있잖아요. 네. 뭐 저게 이제 진짜 의미가 공산주의인지는 뭐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 참 그 힘든 그 얘기하기 힘든 대상들인 것이죠. 그런데 휴전을 하고 그냥 뭐 대통령 공약이 휴전이고 그러니 그걸 이제 좀 약점을 잡힌 것이죠. 네. 우리는 끝까지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휴전을 하겠다는 거하고는 협상력에서 상대방이 차이가 나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아이젠하워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약간 유럽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전쟁을 좀 씩씩하게 해가지고 이것을 통일로 끝냈으면은 한반도 문제가 그 역사의 진행 방향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그런 뭐 아쉬움도 좀 남죠. 그렇지만 뭐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냥 별 대가 없이 그 소련과의 그 냉전을 뭐 이렇게 잘 치러 나갔고 사실은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는 소련한테도 밀리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뭐가 밀렸냐면은 그 57년인가 그래요. 57년에 소련이 인공위성을 먼저 쐈습니다. 네, 유리 가가린. 최초의 유인. 아니 그 사람이 나가기 전에. 스푸트니크. 스푸트니크. 네. 그 뭐 요만한 거예요. 축구공만한 거 요만한 게 쐈는데 어쨌든간에 그거를 우주에 올렸다는데 미국이 이게 우린 뭐냐라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57년이죠. 그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무지하게 비난받았습니다. 이게 뭐 러시아한테도 지고 말이야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아주 급히
그러니까 미국이 막 황당해가지고 이제 그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게이터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요번에 다 이 비밀 해제돼서 나왔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소련이 언제든지 미국을 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었다. 이제 큰일 났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냥 뭐 톱시크릿 해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 뭐 해제돼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소련은 우주 진입하고 그러니까 미사일로 쏴서 미국을 맞힐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아주 황당해합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이냐 해가지고 미국 교육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때 과학책도 다 바꾸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무슨 뭐 생물은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뭐 PSM 뭐 물리 뭐 네. BS 어쩌고저쩌고 생물 해가지고 그게 미국이 교과서 바꾸는 거를 우리도 그 따라서 바꾼. 그래서 미국이 대대적으로 그리고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쐈을 때 그때 이제 그 미국이 우울하던 시절입니다. 아이젠하워라는 영웅이 대통령을 하는데도 그래서 그 라이프라는 그 요새는 그 나오는지 모르겠다 큰 사진. 네, 책으로는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한때 정말 네, 그렇죠. 화보 잡지로 아주 화보 잡지로 유명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뭐 네. 안 되는 영어로 사보고 그랬는데 그 라이프지에서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고등학생 실화입니다. 실물 스테픈인가 뭐 그런 고등학생하고 러시아에 있는 알렉세이라는 고등학생하고 둘을 그 생활을 비교한 게 나와요. 네. 근데 알렉세이는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다른 일 할 틈이 없어요. 네. 그냥 그리고 그 친구는 앞으로 뭐 할 거냐 그러면 나는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근데 스테픈이라는 놈은 매일 그냥 여자친구 만나러 다니느라고 바쁘고 뭐 그냥 뭐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미국이 이게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뭐 그런 일화도 막 그 잡지에 막 나오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하여간 뭐 그 참 지금 벌써 한 50년 넘은 역사가 되나요? 그러니까 52년부터 60년까지 네. 대통령을 했으니까. 네.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이 이러다가 소련한테 밀리는 거 아니야 하고 좀 그 이 미래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하면서 부정적이던 시대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입니다. 그 열심히 노력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재평가가 필요한 대통령이로군요. 그렇죠.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못한 대통령에도 안 속하고 잘한 대통령에게도 안 속하는 네. 그 미국에서 보면 평균점 대통령 평균을 정도. 매일 매기는데 네. 잘한 대통령 10명, 못한 사람 10명 하는데 거기 결코 양쪽 어디에도 안 끼는 대통령입니다. 근현대사에서 못한 대통령으로 꼽히면서 한 번도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한 게 이제 지미 카터고요. 꼴등. 네. 거의 꼴등으로 나오는 대통령이고. 지미 카터는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도 뭐 하여간, 네 하여간 항상 뭐 하여간 어느 면에서도 그 사람은 네. 훌륭한 대통령은 아닌 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상위 톱 10에 랭크되는 게 로널드 레이건. 레이건 대통령이 항상 위에 올라가고 네. 그리고 이 케네디 대통령이 또 올라갑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약간 신화가 있어요. 존 F 케네디. 존 F 케네디. 사실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으로 한 일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죠. 탁월하지 않죠. 몇 년, 그 기간도 짧았고. 네. 어. 다만 저는 그 케네디가 서베를린에 가서 했던 그 연설. 그건 멋있죠. 네. 마지막에 이긴 아이런 베를리너 도고로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라고. 그렇죠. 예. Ich bin ein 예, Berliner 네. 그랬죠. 나는 독일 시민입니다. 베를린 네. 시민입니다. 그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베를린의 마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죠. 한 뒤 그렇죠. 그 마지막 한 문장을 도고로 말해서 그 연설은 세계 역사에 남는 그럼. 정말 명연설이 됐습니다. 하여간 그 순간순간에 네. 그 명문을 남겨야 돼요. 네. 뭐 기억나는 대통령이 되려면 그런 거가 있는 게 좋죠. 기억나는 대통령에게는 역시 기억나는 명언들이 좀 있어야 우리 되는 거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북한이 도끼 만행 사건 있을 때 네. 삼사관학교 졸업식 가가지고 그때 이제 김일성하고 직접 1대1로 맞짱 뜰 때니까 미친 놈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다. 미친 개는 몽둥이로. 미친 네. 개한테는 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네. 뭐 대단했죠. 그때. 아무튼 명언과 함께 기억되는 대통령은 행복한 사람, 정치적 성취를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뭐 일이 많은 대통령들이 역시 그
또 네.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네.